오늘 재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참고인적 진술이 먼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 의결서의 내란 행위가 거의 내용의 80%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표현을 그 부분을 뺐습니다. 거의 다 빼고 계엄 선포 절차 문제, 계엄 선포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사유로 지금 소추인은 정리를 했고, 저희는 답변하기를 이 사건에 있어서 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다. 사유는 지금 이 사건이 올라올 때 국회법 93조에는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관할 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법사위원회겠죠. 거기서 심리해서 조사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안건이 정리되는 게 93조인데 탄핵소추안 130조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거를 법사위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면 24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법 93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 권한이 침해가 되는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렇게 본회의 바로 표결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나 또는 이런 헌재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줘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특칙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의 야당들,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또 다른 어떤 야당 지도자들이 이끌 때는 국회 임기 4년 동안의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게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대신에 국회 스스로도 권력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거를 신중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 이전에 22건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차별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무더기로 탄핵하고, 심지어는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도 하고, 과거에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난 탄핵소추가 허용이 된다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권 탈취를 위한 도구로 남용을 하는 것을 헌재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87년 헌법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87년 헌법체제는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22번 탄핵소추를 당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는 해석을 해달라. 그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사유가 중대하다고 해서 국힘당 여당에서 12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와 같이 내란 부분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나 이런 게 좀 다 가사 조금 부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12명이 그 탄핵소추에 찬성을 했을까요? 벌써 신문에도 몇몇 의원들은 그러면 나는 생각을 달리 했을 수 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고 심의하는 것은 위협하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된다는 걸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소추인들은 전시사변을 중요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과연 전시사변이 언제이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권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명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같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엄선포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추인들은 그것이 낡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의 전쟁이 50년대, 60년대 그런 전쟁이냐? 아니,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국가나 또는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방 진영에 침투하는 것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뭐 선전포고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전쟁 발발은 2022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점령 시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쟁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상대국의 침투해서 부시불식 간에 그 어떤 예. 잠깐만, 그거만 정리.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차별 탄핵,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인한 어떤 국민 경제나 산업 경쟁력의 파괴,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이 그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재판을 한 대법원이 이상한 투표지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다 굉장히 축소해서 인정했어요.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형상기억 복원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빳빳하게 펴진다고 하는 그 사전투표지에 신걸 담은 투표지는 수천 장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적법한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1200장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몇백 개만 한 200개도 안 되는 것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줄인 다음에 그래 이상한 투표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행위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입증하라. 그래서 그렇게 입증한 투표지가 표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례가 유지되는 한 선거 부정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개인은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장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검사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장판사나 고참 단독판사들이 합니다. 영장 신청을 했을 때 영장이 잘 발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게 부정선거라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관심만 조금 있으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또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게 옛날 개념에 비해서 전시사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 대통령이 체포될 때 페이스북에 올린 담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의사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의 배후가 누군지